충격! 영화 속 북한의 비밀. 예, 오늘은 한국 영화 속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공조에 이어서요, 장동건 씨 주연인 VIP 그리고 황정민 주연의 공작 등 북한 소재 영화들이 많이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 이게 진짜 뭐 이 북한 소재 영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안방마님, 우리 박은혜 씨도 영화를 지금 개봉 직전에 또 앞두고 있죠. 예, 저희는 8월에 예, 와. 저희도 북한 영화 이제 정우성 씨와 예, 변호인 양석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이시죠. 무려 정우성. 저희 뭐 이번에는 1,000만원 거뜬히 들 거라고. 오 진짜 언니 촬영할 때 좀 불러줘. 언니 좀 많이 해요. 영화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오 좋았겠다. 소맥도 말하시고. 정우성 씨. 네? 정우성 씨. 네? 미안해. 제가. 네. 저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은하 씨를 처음에 우리 이만감 할 때 별명을 그치, 별명이 정우성이지. 가만히 보면 정우성 씨를 너무 닮아가지고 여기 카메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눈이 정우성 씨야. 우성 오빠 이만큼 좀 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물어봐야겠다. 이거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물어봐야겠네요. 은하 씨가 닮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꼭 물어볼게요. 실제로 보면 더 닮았어요. 진짜.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하세요. 제가 그럴 힘은 없어서 죄송해요. 아직 그렇게 안 친해요. 자, 오늘요. 이 영화 속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맞고 어떤 이야기가 또 약간 다른지 오늘 저희 이만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리얼 북한의 진실 혹은 거짓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북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배역이 있어요. 네. 어떤 역할이 자주 등장할까요? 간첩, 첩보원. 군인, 첩보원. 첩보원. 데니안 씨 맞아. 북한 남자 역할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눈매가 네. 눈매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군복을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얼굴. 그래, 괴뢰군 아니면 쪽으로. 키도 크니까 호위 사령부 군복 딱 입혀놓으면 찍이지. 그 누구지? 가마솥 뜨거운 거 이마에. 김정수 어머니. 찬양 씨. 너무 잘 어울려. 여기 막 가마솥을 들고 뛰었는데 여기 같아가지고.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단발머리 하니까 그래서 김정수 어머님 같다고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잣집에 의도적으로 재벌집 결혼했다가 변신하는 놈은 이영석. 변심하는 악역 남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아. 야망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 야망이 많아. 안채희 선생님은 그 도라에몽의 진구. 무슨 건지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세요? 맞아. 아유, 나 미치겠네. 최고 인기예요. 예. 보여드리세요. 자, 오늘요 저희가 북한을 주제로 한 영화 예. 찾아봅니다. 예, 북한을 주제로 한 영화 속 단골 역할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그 첫 번째 인물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쉬어보라. 북한 소재 영화 속 단골 인물 첫 번째 탈북자입니다. 자, 영화 속 인물 뭐 탈북자가 그래도 영화에 가장 북한 관련해서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예전에 긴장 속에 강을 건넜던 그 생각이 많이들 나실 겁니다. 은하 씨. 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는데 총소리 나니까 온몸에 지금 소름 돋았어요. 예.
네, 저는 겨울에 그 얼음판 위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마음이 막 쫄깃쫄깃한 그 마음이 넘어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옛날로 막 돌아간 것 같아요. 막.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나 봐요, 저기. 네, 똑같은 상황이죠. 네. 저 영화에서 이제 눈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평소엔 정말 즐겁게 장난으로 막 이렇게 일부러 눈 밟고 다니고 했는데 정작 탈북을 할 때 보니까 그 뽀드득 뽀드득하는 소리가 나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것 그 같아요. 소리가 걸릴까 봐. 예, 그 소리가 걸릴까 봐도 있지만 너무 긴장하니까 그 뽀득 소리가 뒤에서 누군가가 맞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으게 되면 좀 이렇게 소리가 맞아요.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실에서부터 신발 들고 갔었. 눈밭을 맨발로 갔다고요? 네. 소리 안 양말은 나기 위해서. 신었었으니까. 저도 4월 8일인데 사실 한국의 4월 8일이랑 달라요. 훨씬 추워요. 그래가지고 살 얼음이 막 녹기 시작하는데 딱 강에 발을 딱 넣으면 이 뼛속까지 수천 수만 개 바늘이 콕콕 찌르는데 거기다 공포까지 가정이 되니까 다리가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옷을 탈의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국경병인데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건너야 했기 때문에 탈의도 못하고 여벌옷도 챙기지 못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 젖은 옷 상태로 중국 쪽에 가서 그 가수밭에 한 3시간가량을 브로커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이 마지막에 까닥까닥 얼어가지고 진짜 완전 거의 죽음에 가까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장면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탈북하던 그 맞아요, 시점으로 맞아요.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악몽 같은. 자, 우리는 뭐 좀 스릴 있게 봤던 영화의 한 장면,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겪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날 수 있네요. 3만 명의 탈북민들 중에서 뭐 쉽게 탈북하신 분도 없을 거고 또 사연 없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네. 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탈북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을 모셨습니다. 네. 2015년 군인 신분으로 탈북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김지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망가 불려와 병막, 도망가 불려와 병막.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군인의 신분으로 두만강을 건너온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걸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영화보다 더한 저의 탈북터를 공개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이렇게 한국에서 방송 보면 북한 인민군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네. 어떻게 해? 네. 이렇게 해요? 네. 와. 저울도 있지. 일어나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멋있다. 북한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저는 항해남도 연안군 사군단 종심정찰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동신경찰? 종심정찰이요. 정찰중대 뭐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종심정찰이라는 독립적인 그런 황해도? 네 항해도 여기 바로 우리 서울 위에? 네, 항하도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 민정경찰. 우리 민정경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색부대라 그래가지고 그치. 그쪽에 네. 있는 데가 수색대대 뭐 중대가 네, 네, 있거든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 네 비슷해요. 와. 좀 남한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남한 소식을 좀 많이 접하고 대박. 우리 휴전선이랑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그러네. 진짜 위험한 걸 하는 게 바로 우리 수색대대 중대거든요. 지뢰도 많고. 예. 그럼 거기도 뭐 강냉이라도 좀 더 주고 그러면. 저희는 일반 부대들하고 달라가지고요. 7대 3을 먹었어요. 강냉이 3에다가 입살 7대 3. 금방. 왜냐면 좀 불만 네, 네,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와, 강화도 앞에. 거기 군 생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병정은 그러니까 신병훈련을 3개월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지. 저희는 1년을 받아요. 신병훈련을? 네, 1년 동안. 받아요. 아유, 힘들겠다, 진짜. 네, 그리고 뭐 부대를 딱 배치받았어요. 처음에 뭘 시키냐면 부대원하고 이렇게 뭐 맞서기를 시켜요. 처음부터? 네. 맞죠. 제가 0111년도 입대했거든요. 09년도 하고 딱 시키는데 그건 뭐 진짜 뻔하잖아요. 제가 맞을 건 뻔하잖아요. 이렇게 쿨업 같은 거 딱 해놓고 맞서기 시키는데 처음에 진짜 막 오도 터졌어요. 막 커피 나고 막. 근데 딱 맞다 보니까 피 나네? 열받지? 그게 왜 시켰냐면 그러니까 악을 키워주는 끌어오르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자다가도 막 새벽 2시에 뭐 그냥 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폭풍 뭐 폭풍 1호, 2호 이런 그러니까 암호가 있거든요. 그래 뭐 폭풍 뭐 1호다 하게 되면 일단 남쪽에서 떠서 들어왔다 하게 되면 어디쯤에서 그러니까 여기 살포될 것 같다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을 봉쇄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 민간인들 못하게 다 이렇게 수거하는 거죠. 아, 그거 우리가 이렇게 긴 풍선에서 한국에서 뭐 달러도 보내고 네네네. 드라마 네네. USB도 네. 보내고 초코파이 네. 보내고 한 거. 그럼 그 수거해서 가져요? 몰래 갖기도 하죠. 그 규정에는 그러니까 그 주스면서 못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사람의 심리라는 게 딱 보면 진짜 보고 싶잖아요. 그래 뭐 딱 줬다가 뭐 누가 안 보면 딱 봤는데 그때 막 그 수령을 잘못 만나서 고통받는 북한인민들 이런 글씨도 있고 자유세계로 오라는 거 막 MP3 같은 그런 것도 오는데 MP3 같은 게 북한에서 좀 귀하거든요. 뭐 딱 그러니까 내가 혼자 줬을 때 내가 봤다 하게 되면 딱 민간인 집에 딱 내가서 딱 숨겨놓든지 나중에 뭐 팔아버리고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뭐 내가 딱 줬을 때 주위에 눈이 많다 하게 되면 못 파는 거죠. 그냥 갖다가 그냥 수거해서 바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흔들리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진짜 그러니까 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쟤들이 무슨 그런 거짓말을 치고 있냐. 막 솔직히 그랬어요. 저 2년쯤 돼가지고 정치 생각을 했어요. 소대가 딱 들어가 정치 생각을 하는데 정치 지도니 TV를 딱 켰는데 나만 하고 거리가 같았다 하니까 나만 주파수가 딱 잡혔어요. 화면이 딱 됐어요. 근데 정치 지도니 그 순간에 야, 눈 다 내리까라 그 했는데 막 그 어떻게 그 나오는 거 봐야죠. 나오는 거 봐야죠. 나온 거 봐야지. 그래가지고 한 3분 동안 그거 그러니까 막 조작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3분 동안 봤는데 그게 저 한강 그 야경 있잖아요.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 딱 보면서 저희 때는 뭐 남조선의 목사가 막 거지들만 있고 막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진짜 저렇게 잘 사나? 좀 그때부터 좀 남한에 대해서 좀 그냥 생각을 하고 네. 진짜 가까운 곳에 계셨네요. 대박이다. 이렇게 전방에. 육안으로도 한국이 보였나요? 육안으로 보였어요. 맑은 날이면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 햇빛에 반사되잖아요. 그게 그 빛이 보였고,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 가로수 불을 켜잖아요. 근데 딱 저녁이 되면 남쪽은 환하고 북쪽은 새까맣잖아요. 딱 그거 보고 저희는 교육받은 게 쟤들은 저쪽 주위만 그 주위만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다. 속지 말라. 어머, 뻥치신다. 그럼 왜 저희는 보여주려고 안 키나요? 그래야지. 뭐 목 날아가지. 솔직히 북한에서 그런 발음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 그 스피커를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거를 직접 네, 들어보신 들어요. 적 있으시죠? 저는 뭘 들었었는데 그 박상철이 빵빵 있잖아요. 띠띠 빵빵. 네, 콧물 쏘는데 그게 온지 얼마 안 됐네. 바람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럼 막 덜컹덜컹 덜면 그거 있잖아. 딱 콧물 쏘면서 아니 진짜 막 나도 모르게 그 막 흥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러는데 근데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딱 서다가 뭐 누가 뒤에 뭐 보초장이 딱 왔는데 그냥 흥얼흥얼하는. 야, 이거 그러면 우리도 대역 방송하는 사람들이 곡을 틀을 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 울쏘 울쏘 뭐 이런 거 집어넣는 거. 그나저나 아까 그 군대 가려고 군대 가면 출세한다고 남자들은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네. 그렇게 군대를 어렵게 가서 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전 3년 만에 그러니까 좀 자리를 잡았어요. 고향에 휴가를 딱 왔는데 휴가를 받았어. 네.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그러니까 고모한테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 분이 그러니까 왜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4살 때 헤어졌으니까 어떻게 아들이 찾아오냐. 한국으로 왔던 거야, 아버지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아빠하고 그러니까 통화를 했어요. 이제 다 인정됐어요, 아들이라는 게. 전 다시 부대 복귀했어요. 예? 복귀해가지고 고민하던 상태에서 이게 내가 그냥 북한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뭐 입당도 못할 건 뻔한 거고 아빠 때문에 입당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도 못 갈 거고 그냥 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뭐 솔직히 저희는 좀 그러니까 일반 부대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군대를 딱 졸업하면 무조건 입당해 무조건 대학을 무조건 가요 막 그렇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뭐 살면 희망이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다시 저
그러니까 좀 탈영이라고 봐야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탈해가지고 좀 북쪽으로 언성이라는 곳에 왔어요. 네, 운성. 네, 언성이라고 와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뭐 브로커 뭐 그런 거 다 내세우고 하잖아요. 전 그냥 혼자. 브로커 없이. 네, 혼자 그냥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잘 안다 이런 정국에 있어가지고 북한 국경경비대 보면 이렇게 잠복초가 이렇게 축축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강이 합수되는 그런 그러니까 양쪽에 있더라고요. 저길로 넘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 5시에 그냥 가차비까지 접근해가지고 돌담을 이렇게 쑥 넘었는데 그 막 짜갈 밟는 소리가 와작와작 밟으면 진짜 세잖아요. 근데 여느 때는 그 국경경비대가 거쳐막에만 그냥 들어가 자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제가 떨어진 옆에서 자고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위험해 막 적군자 처리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냥 걸린 거예요? 네, 그게 걸렸죠. 창고 앞에 그냥 딱 섰죠. 그래가지고 2명이었었는데 그 한 명은 그냥 거쳐막에 알릴라 가고, 그러니까 한 명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뭐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총 가지고 막 장난치고 했는데 창고 앞에 실제로 섰는데 그 진짜 이만한 총구멍이 대포구멍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때 당시 그래. 막 그때 그 심정이라는 건 막 내 몸에 막 감각이었고 그냥 사지가 이게 마비돼. 막 그 잔등에 막 땀이 쫙 흘러내리고 머리에는 막 수만 가지 생각이 진짜 막 확 떠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막 딱 잡혀서 가지고 걸어라 해가지고 딱 그냥 돌아서서 한 2~3m 거리를 두고 딱 가다가 막 그 가는 도중에 이대로 잡혀가서 죽냐, 차라리 뭐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게 더 편하지 않냐, 뭐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무작정 돌아섰어요. 그 군인을 향해 돌아섰는데 어머. 딱 봤는데 네, 구식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안전장치를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였어요, 그게? 네. 대단하다. 안전장치를 안 내리고 그리고 군무 서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공탄 3발을 무조건 놔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니까 뭐 경고하고 섰 해가지고 빵빵 쏴가지고 안 서면 쏘게끔 그게 규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장치를 내리고 격발을 당기고 그러니까 공탄은 뭐 한 3m 정도에서 맞으면 화상 입을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타산해가지고 뛰어야 된다. 여기서 뛰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한 2발자국 걸어가다가 바로 돌아설면서 그 총구를 발 빵 찼어요. 총구를 발 빵 찼어요. 한국에 출신다며. 액션 영화인데 스릴 만점이에요, 지금. 되게 목숨에 걸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듣는 사람들 너무 흥미있어요. 그 총구를 찼는데 총이라는 게 중량이 있잖아요. 중량이 있으니까 애가 이렇게 휘청 하더라고요. 그때 뛰었는데 한 10m 갔는데 막 공탄을 빵빵 쏘대니까 막 사방 도처막에서 막 군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막 그때 당시 솔직히 북한 군인들은 좀 맘먹잖아요. 그래서 좀 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요. 아니 막 팔이 막 이만하고 막 날아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한 산 3개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군산으로. 다시 물어보고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산 초입지에 보게 되면 저 주민들이 좀 이렇게 산을 뜯어가지고 그 다락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이 됐는데 강냉이가 한 제 키보다 좀 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입지에 강냉이 밭에 들어가가지고 강냉이 밭에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에 이렇게 엎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뛰었어요. 그냥 안 보이게끔. 궁금해. 그래서 산을 3개를 넘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3일 후에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국, 베트남, 그러니까 라오스 대사관을 들어갔어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화도 가봤어요? 강화도 네 가봤습니다. 가서 저쪽을 봤어요? 네 봤습니다. 느낌이 어땠어요? 감회가 살였겠지. 그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기분이 어때요? 좀 묘하기도 하고 좀 내가 저기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와 있네. 참 그 분단된 게 좀 많이 가슴 아프고 그냥. 아니 대부분은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뭐 중국 통해서 탈북을 하는데 이 자리에요. 휴전선을 넘어서 바로 탈북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 휴전선. 제일 힘든데 아닌가요, 거기가?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DMZ 넘은 사람.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넘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DMZ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GP에 있었으니까 빨리 올 수 있었고 71년에 군복을 입고 79년에 넘어왔으니까 9년을 복무한 거죠. 네. 그 복무하고 제대를 하느냐 군대에 계속 남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를 해서 대학을 가라는 겁니다. 저는 DMZ에 근무하는 부대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도 갈 수 있고 뭐 김치공업조합대학도 갈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사실 한국에 와서 14년을 대학을 다녀서 학위를 받았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공부하기가 싫어서 군에서 있으려고 군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군이 거의 끝나가는데 다시 대학 가라니까 이건 뭐 내가 또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아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탈북했다고요? 하기 싫어서도. 그래서 북한에서 4년 하기 싫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14년 내 겁이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저 지성 친구도 이제 뭐 방송 뭐 삐라 많이 봤다는데 우리 GP에 근무하면은 그냥 옆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못할 정도로 대북 방송이 소리가 셉니다. 그러니까 뭐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고 삐라를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으로는 사실 나는 남한 사람이야. 여기서 북한군에 있을 때부터 최전방 사람들. 9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넘어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최고로 좋은 사람만 골라다 놓고 대우도 또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별로 넘어올 생각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그 제대가 다가오는데 사회로 나가야 될 운명이 닥치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 결심에 의해서 넘어왔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유 저 안영천이나 한번 갔다 올까? 이거 아니잖아요. 길이 있는 것도 저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화살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뢰 많고 뭐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철책을 GP 앞에 철책을 넘기 전에 그때는 3,300볼트를 넣지만 이게 사람을 끌어당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쳐버립니다. 숨겨내는 한 3, 40cm 닿으면 탁 쳐서 나가 자빠지면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스위치를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스위치를 내립니다. 왜 내려요? 네. 자기네 병사들이 그 어슬어슬하면 거기 쫙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기네 사람 붙어 죽을까 봐 나갈 때 내리고 또 아침에 철수할 때 내리고 근데 내가 이제 마침 그 스위치를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서 초소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운명이. 중사, 하사, 상등병 밑에 부하가 3명 있는데 네. 내가 딱 그 떠나면서 저 그놈 보고 중사 보고 말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스위치 올리지 말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그 GP를 갔어요. 근데 그놈이 아직도 스위치를 기다리고. 언젠간 돌아오실 거야. 이 스위치를 딱 내린 다음에 그냥 찹싸게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뢰밭입니다. 그러니까 지뢰라는 건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밟으면 그냥 발목이 여기가 똑 잘라요. 그러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땐 자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니까 북한군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총 30발을 딱 장진을 했어요. 그 GP에는 한 3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20명도 채 안 됩니다. 20명까지 쫓아오면 내가 30발이니까 넉넉히 쏘아주고 한 발은 내가 지뢰를 밟았을 때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지뢰도 밟지 않고. 근데 저는 또 국군 초소가 정면에 있는데 가깝게 골로 가는 채 하다가 38선을 넘자마자 이제 90도를 탁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지피로 갔죠. 그래야지 북한군이 쫓아오면 내가 일로 갔거니 하지 90도 꺾어서 갔으리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도 밤에 통과했으니까 남쪽 그 지피 밑에 왔는데 내가 그 북한 우리 병사들 훈련시키던 이제 호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빽빽 불었습니다. 호각을. 빽빽 불어가지고 국군 보차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어디서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북에서 왔어 그랬습니다. 반말했다가 또 얻어 터지지 않겠나 생각했던 뭐 나도 고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GP가 그냥 발가락 뒤집혀. 그리고 이제 한 10명의 군인이 나옵니다.
저도 총 들고 있고 그들도 총 들고 있고 나도 총 들고 있었죠. 일단 적이니까 아직. 근데 다가오는데 군인들이 착욕도 좋고 말이에요. 옷도 잘 입었어요. 멋있고. 아주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뭐 이르질 않고 그냥 부드럽게 나와서 딱 가까이 오더니 총을 내놓으시죠. 딱 이러는 거예요. 총 달라는데 잽싸게 줬죠. 뭐 내가. 그전까지 반말 다 하시고. 집회 안에 들어갔는데 나는 준비된 상태고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경직돼 있는 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 인상 밖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있더니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세상에 이기겠다. 계란이 둥둥 떠 있어. JSA 보는 것 같아요. 계란 보고 상당히 군침이 흘렀는데 재밌다. 먹으려고 보니까 어휴, 냄새가 나가지고 그 향기가 음식 향기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서울로 들어왔어요. 배를 끌고 오면 얼마? 통을 끌고 오면 얼마? 이거 있죠? 그거 제가 잘 압니다. 최근에 통일부가 공개했는데 외국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면 100만 불 이상, 10억 이상 줍니다. 비행기 한 대, 선박 군함 한 대도 10억 되고 특히 휴전선에서도 그 군인들이 이제 그냥 오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반드시 AK 소총을 한 정 가져오면은 5천만 원을 줍니다. 세상에 빨리 그러니까 갖고 와야. 한 정만 가져오지 말고 이왕 올 때는 한 서너 정 가져오면 아파트 한 채가 생깁니다. 아이, 무게 오지도 못하겠네. 아니, 선생님, 총한 자루만 가져왔어요. 네, 내가 그 정치지도원의 권총을 가시음이 만지작 했어요. 집어 나가다가 아니 그냥 가져오시죠.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한 1,500인데. 넘어올 때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실수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역적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고 싶었지만 거기서 실수 하나가 발생하면 내 목숨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욕심을 내면 계산해봤더니 과한 욕심. 놓고 오는 게 좋겠다. 권총이 아마 없어졌으면 바로 쫓아왔을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바로 쫓아와서 가는 만약에 거기 그냥 작전 지역 지도를 만약에 들고 왔다면 이건 지도는 몇 장 가져와서 그때는 이제 그 보상법이 있어가지고 지도와 총과 이런 걸 다 보상해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보상법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총 한 정에 5천만 원 이상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지도와 다 합쳐서 지금 뭐 한 2, 3억 정도. 아니 근데 그걸 알고 가져오신 거예요? 세상에. 알았죠. 왜? 아니 삐라. 우리가 삐라를 뿌리는데 북한도 삐라 뿌리는데 뭐 총 가지면 얼마 준다. 걔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오셔가지고 잠시만요. 한국군 가지 마시고요. 자 여기 기도 수에 잠시만요. 여기 소총 뭐 이런. 안찬일 선생님의 나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대학 가기 싫었는데 14년을 다녔어요, 대학을? 네, 왜 대학 갔냐면은 좋은 직장을 이제 배치받았는데 가보니까 대졸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대학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년만 꼭 나오겠다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4년 마치니까 또 석사 욕심이 나서 석사를 했고 또 석사 마치고 나니까 또 박사가 또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 탈북 1호 박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안찬일 선생님 지금 한 1년 만나면서 오늘같이 멋진 날 처음이었어요. 너무 멋져요. 최고다. 완전 휴방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아, 이거 네, 네. 충격 영화 속 북한의 비밀. 북한을 주제로 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과 애증의 관계나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과연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분대장 동지, 저기서 오래 나와가지고 강타기를 하는데 좋은 말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 저 강의 반만 건너면 무조건 비법월경의 반역자야. 빨리 가라. 빗자루 들고 따라가라. 자, 완전 똑같아. 북한 영화 속 단골 네. 역할 두 번째는 바로 국경 경비대입니다. 자, 한송이 씨, 네. 좀 국경 경비대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국경 경비대는 이제 그 국경 연선을 지키는 군대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군대들은 특히나 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웬만한 돈을 줘서는 이제 비법월경을 절대로 시키지 않거든요. 이 국경 경비대들이 보통 보낼 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알지만 우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가려게 되면 한국 간다게 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돈을 벌고 한 2달만 갔다 오겠다. 혹은 아예 갈 걸 알면서도 일부러 장사진 같은 거 이렇게 뭐 꼴동품 같은 가짜를 나 이거 팔게 되면 돈 엄청 버니까 돌아올 때 2박 3일 내일 모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라이트 불 켜겠다. 다시 돌아오는 척을 해야 빨리 가라요. 그래서 흥정을 할 때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빨리 가라. 이게 또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잖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가격이 그때 2,000위안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허리 꺾기 들어간 거죠. 우리 일단 물건을 팔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또 따블로 줄 테니까 일단 보내달라고 그래서 1,000위안씩.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 사람이 뭐 병장이냐 뭐 신병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대장을 끼고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라. 그래서 꼭 성공하라. 너 2박 3일 후게 되면 내일 모레인데 그럼 딱 요 시간이 여기 올 것이지. 요 시간입니까? 예. 꼭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꼭 라이트불 3개씩 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넘어옵니다. 진짜 다시 올 것처럼 연기를 해야 돼요. 맞아, 맞아. 안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가다가 한국에 가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시 북송됐을 때 그 체조하는 과정에 니 어디로 왔어? 어디로 넘어서게 돼?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도 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가는 걸 자기도 꺼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갔다 오는 걸로 하고 1,000위안씩 주고 아직도 넘었었어요. 라이터 켜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국경 경비대 출신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만갑에 북한 국경 경비대 출신 탈북 미남이 찾아왔습니다. 예. 저도 이만갑 하면서 정말 처음 보는데요. 10년간 국경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밀수꾼을 도강시켜주기도 하고 북한 주민 탈북을 도와주는 일도 했던 국경 경비대 출신 전철훈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경비대에서 10년 동안 복무한 전철훈입니다. 저는 국경경비대에서 10년 동안 뭐 군복무를 하면서 참 많은 힘든 일들 많았죠. 근데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는 진짜 제 손으로 뭐 밀수도 시키고 도강도 시키고 뭐 솔직히 제가 잡아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오, 저분 봐라. 국경경비대 총을 발로 차고 왔다는데 그 소리 들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그 소리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우선 힘이 없잖아요. 경비대가 힘이 없어요. 왜? 먹질 못하니까. 잘 먹잖아요. 동네에서 뺏어 먹고 뭐하고. 그렇게 못하죠. 거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 친구 김지성 씨 있는 데가 더 잘 먹고 막 빨리 뛰고 뭐 이런 게 이해가 돼. 그렇죠. 우리는 국경경비대는 절대 주민집 못 나갑니다. 어머나 뭔 소리예요? 네. 어이구 국경 경비대 우리 집에 나와서 닭이랑 잡아먹는 게 얼마인데? 버섯 찔러가 대체 여기 대체 여기 뭘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는 나간다. 사령부에서 받는 지시가 있고 사령부 좋아하시네. 못 나갑니다. 사령부를 좋아하시는 게 밀수를 합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지금 사실 정말 포스가 약간 포스가 느껴질 정도고 저도 사실 북한 경비대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경 경비대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뭐 돈이 있고 좀 힘이 있고 뭐 저 같은 거는 저도 원래 군대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왜요? 제가 터대가 좀 좋지 못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네. 맞아요. 제가 군대 가게 되면 내가 가족 생각하잖아요. 엄마하고 동생 놓고 오면 그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복무에 지장이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줘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보내줬거든요. 어디서 있었어요? 저 함경북도 경운군 운덕이요. 예. 중국 쪽으로 보면
훈춘이나 이 앞이죠. 네. 처음에는 십자회단에 있다가 김정일이가 2005년도 십자회단 편지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기념 촬영했거든요. 봤어요, 김정일? 네,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데로 옮긴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쁜 데로 갔죠. 왜요? 돌아가시면서? 김정일을 봤는데. 복을 받았으니까 그만짝 복받은것만짝 하라고. 복받은것만짝 하라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뭐야 도대체. 복을 경비분대 있었는데 해가지고 경비분대가 이따가 27회단으로 쫓겨갔어요. 보답하라고. 그렇죠. 모든 게 다행이네. 그때부터 연선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뭐 밀수도 수없이 했고요. 김정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선에. 그래서 김정일 때는 함정원이 있었어요. 함정원이 있었는데 네. 무슨 뭐 적창 설치하고 뭐 연선에 뭐 적축 설치하고 가시방망이 설치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탈북하시는 분들을 죽으라고 만들어놓은. 네, 근데 그건 그런데 적축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왜요? 적축은 딱 밟잖아요. 못 뽑아요. 발목에 이게 간통 나거든요. 대나무로 한 거예요? 뭐예요? 대나무인데 양옆에 나무에다가 보슬리자처럼 똑같이 박아가지고 가운데 요거 신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딱 밟으면 거기 빽 돌아가면 발목 두 개 양옆으로 찝죠 뭐. 그러면 발목 잘라. 걷지도 못하는 것뿐이나 발목 잘라야죠.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게 탈북자는 누군가 탈북자도 뭐 밟은 거 많고요. 여기가. 발목 우리 잘린 군인들도 당한 것도 많고요. 제가 오다 보니까 딱 그 국경경비대 넘는데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도망간 게. 네. 근데 막 밤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 가지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방망이에다가 그 못을 그렇죠. 박았어요. 방망이에다가 그러니까 나무에다 이자도 똑같아요. 경비대는 거서 다 나무 씁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꼭대기에다 꾼 매달아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왔다 갔다 하죠. 바람 불면 흔들려요. 가다가 넘어가다 그거 밤에 안 보이니까 들이 쫀단 말이에요. 그거 치면 이마빵 나가죠. 아이고나. 근데 그런 장치들을 해놓는 게 이제 국경을 탈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네.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국경경비대 전철우 씨의 증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예, 이만갑 최초로 국경경비대 전철우 씨 모셨는데 전철우 씨가 북한 국경의 비밀을 하나 밝혀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국경에 있는 네모 가짜다. 뭐가 가짜일까요? 설마. 북한 국경에 있는 국경 경비대는 가짜다. 진짜 포니아 씨는요? 아니 저는 약간 보태자면요. 가짜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한 인형들이 서 있다. 경찰 곳곳에 서 있는 것처럼. 호수아비. 그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인형들이 서 있다고요? 예, 인형은 있어요. 그 봐. 호수아비는 있어요. 저는 북한 그 경비대들이 들고 있는 총이 가짜다. 나도 설마. 그럴까? 이건 너무 충격인데.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국경에 있는 철조망은 가짜다. 와. 오, 진짜. 북한의 그 경비대에 있는 철조망이 가짜다. 이거 철우 씨 맞아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는 뭐 거기 김정은이가 들어와가지고 한 건데 중국 쪽에서 갑자기 철조망을 쫙 씌우니까 김정은이가 지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대 쪽에서 철조망을 씌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씌워라 해가지고 우리는 전주를 3m 간격으로 해가지고 통신선을 아래로 내줄 까란 거예요. 원래는 통신선이 이렇게 전주 하나 세우 있고 이 아래 우로에서 두 줄로 해서 넉 줄이 갔어요. 해가지고 위에서는 중대대대 통신선이고 아래 두 선은 초소 잠복 초소 사이들 통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철조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통신선이죠. 철조망도 아니네요? 그럼 그냥 철조망도 아니죠. 그러니까 줄이 그냥 통신선이죠. 전화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거는 오히려 중국 국경 쪽에 있는 선이네요. 근데 나도 뭐 넘어올 때 보니까 중국 뭐 그것도 나도 뭐 손으로 올리고 그냥 넘어왔는데. 아 그러면 그걸 왜 세운 거야 둘 다? 전기도 안 오르고. 저게 전기도 안 통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전기였다간 중대대대 다 날아나죠. 왜요? 전화기 다 폭발하죠. 통신선이래잖아. 통신선에다가 전기 오면 무조건 전화기 다 날아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영화 속에 보면 네. 국경 경비대가 진짜 힘 있는 갑 중에 갑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을 밀수도 시켜주고 뭐 주민들도 밀수하는 목적은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도와도 주는데 뭐 얻은 사람들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얻은 사람은 왕복 갔다 오는데 2천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들은 갔다 오는데 돈 대신 뇌물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 같은 거는 뇌물 받아서 필요 없잖아요. 난 그저 돈 받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편하고. 그렇죠. 밀수꾼들도 뭐 중기 밀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뭐 어떨 땐 TV도 받은 적도 있어요. 하고 강폭이 250이라 함부로 진짜 겨울에도 힘들어요. 아, 그 지역은 쉽지가 않네요. 네. 넘어가려면 솔직히 말 잡혀요. 그러니까 훤히 보일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그렇죠. 두만강이랑 눈 오고 나면 겨울에는 눈 오고 나면 더 세탁하게 더 잘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번 빠지게 되면 솟아 못 나죠. 인간의 사람들은 시험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내리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서 진짜로 뭐 뇌물 가져오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아닐 거예요. 그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나도 뭐 그런 적 많지만 뇌물을 받고 넘겨주고 받고 하는 거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나도 좀 정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줄 사람은 넘겨주고 난 내 마음에 맞지 않았으면 잡아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되죠. 아,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 조건 안 들어주면. 돈? 그렇죠. 근데 얻은 사람들은 구실이 되는 사람 많죠. 뭐 엄마가 아파서 중국에 약가지로 간다든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다 온다느니 그거는 구실이고요. 나도 이렇게 떡 잡으면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일 줄 알거든요. 하면 묻지도 않아요. 좀 턱 봤을 때 무슨 냄새가 달라요. 전문적인 하는 사람은. 이렇게 떡 옆에 가면 약간 좀 부르주아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화장품 냄새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연의적인 맹목적이 아니로구나. 벌써 그만짝 나가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몸에 뵐 정도면 그만짝 나가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연행해라. 연행한단 말이에요, 서대로. 근데 천우 씨, 이게 뭐 많이 잡기도 했지만 왜 지금에 와서 잡아놓고 후회되거나 아유 그때 좀 봐줄 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10대, 20대 초반인데 가들이 뭐 10대 나이에 거기 가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 가들도 앞으로 살라로 많은데 거기 가면 10대 나이에 인생 끊겨야 되는데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탈북 미남 미녀들 탈북할 때나 또 밀수할 때나 이럴 때 이제 뇌물을 많이 주잖아요.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명이 있다며. 그럼 다 같이 골고루 나눠 갔나요, 그걸? 그렇죠. 잡는 거는 다 같이 넣어갖고 그래도 조장이 또 조금 더 챙기죠. 예. 그 돈을 어디다 써요 또? 우리는 경비대는 뭐 서대에서 군인들 생일이잖아요. 내 밑에가 9명이란 말이에요. 9명인데 9명을 생일 세줘야 되는데 서대에서 하나 안 대줘요. 그럼 철훈 씨가 좀 좋은 선임이라 생일을 다 챙겨준 거죠? 한데 분대장들은 역시 다 같아요. 어쨌든 분대는 다 제 새끼들이니까. 철훈 씨, 10년 동안 국경 경비대를 했는데 그럼 딱 보면 아 이건 뭐 밀수하겠다. 아 여기는 뭐다. 이게 딱 느낌이 옵니까? 네. 제일 많이 한 거는 너루 밀수 제일 많이 했어요. 차에다 너루 싣고 나와가지고 한 번에 50마리씩 넘겨주고 했어요. 와, 그게 했네. 큰 손이 어려웠어요. 군대생보다 센데? 그건 밀수가 아니라 무역 아닌가요? 일용직종 무역. 노루를. 네, 그래가지고 해물. 아침에 부모 딱 소고선이 들어가게 되면 옆에 처사들이 밀처서 방향에서 차 소리 났다 킨단 말이야. 뭐 떠듣냐고. 난 못 떠듣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까. 그렇죠. 그쪽도 한데, 하고 여기도 하고. 네. 근데 조원들은 다 마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주민지 내보낸단 말이에요. 나 혼자지요. 근데 걔는 자해주의 시켰으니까 나가서 시간 처음 먹고 오니까 와가지고 다음날 조원들한테 물어본다는 정치단에 어제 차 소리 났냐 안 났냐 모른다고. 모르니까. 모른다고 나 내버렸으니까. 저 돈을 받고 이제 밀수를 하고 탈북시키고 도강을 시키면 일단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부에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군대법 있고 사회법 있거든요. 군대에서 만약 내가 통계 하다가 걸리게 되면 나는 연장 떼야 되고 연장 떼면 그다음에 제대인 거예요. 그렇죠. 생활이죠 무조건. 나 같은 거는 11년 차 같았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갔어요 모르니까. 근데 방이 진짜 조그매요. 사람 혼자 누워있기 딱 좋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라고 들어요. 편한 대로? 네. 10분 자기 10분 있다고 갔으니까 편한 대로 하고 있으라고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은 눕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딱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아내가 딱 10분이니까 딱 오는 거예요. 문 딱 열더니 그대로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해가지고 그대로 딱 누워 있었죠. 했더니 테두리에다 금을 딱 긋는 거야. 백목으로다가 하더니 여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야. 그 자세로만 있어. 네. 해가지고 요 금 지어지면 열흘 더 누른다는 거예요, 형이. 미치는 거죠. 열흘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몸이 막 쑤시죠. 쑤시고 엉가기 마련이죠. 낮에도 눈 떠가지고 문득문 그만 보고 그때서 밤에 못 자잖아요. 잠은 쥐어지면 열을 떠누르는. 밥하고 화장실 빼고는 다. 그렇죠. 밥 먹는 거 1분. 1분? 예? 밥 먹을 때만 딱 앉아요. 누워서는 밥을 못 먹으니까. 소변 갔다 오는 거 화장실 보고는 딱 2분이에요. 그 시간 외에는 없어요. 일어난다는 시간이. 화장실을 자주 가면 어떻게 돼요? 자주 가는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아침 7시 반에 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하루 10분 빼고는 다 이거야? 그렇죠. 자, 국경경비대를 또 직접 만나보니까 우리 송죽 씨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 송죽 어머니 제가 다 만나보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좀 배랍습니다. 국경경비대 때문에 저는 손발을 다 얽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이 때문에 솔직히 가까운 사람들인데 일단 잡히면 자기네도 책임지니까 나는 진짜 한겨울에 12월 31일 날에 나로 신발하고 장갑 몽땅 뺏겨서 맨발로 그 보초막에다 세워놔서 5시간 동안 세우면 난 손발을 다 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경경비대는 난 솔직히 막 치를 떨 정도인데 유별ek 또 도둑질은 또 너무 유명하게서 경비대로 돈비대 돈은 많이 버는 돈비대 도둑대라 합니다. 너무 도둑. 그러니까 경비대라면 치떨 정도인데 이제 저 삼촌 말하다시피 이제 그 철조망 소리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짜 전기 없는 건 사실입니다. 난 그 철조망 발로 밟고 눌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전기는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국경경비대한테 되게 고마워요. 이렇게 이분도 좋으신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만강을 넘을 때 일전 한 푼은 안 줬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분은 가족이 모두 다 같이 간다 그러면 돈 받고도 잘 안 넘겨져요. 후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가족 다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돈 안 받고 넘겨줬어요. 네, 저희를. 예뻐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저희 부모님이 계획을 했는데 언니가 저보다는 크니까 언니를 먼저 넘겼어요. 언니 몸에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언니한테 넣고 어머니가 쓴 편지도 넣고 넘겼다가 언니가 일이 틀어져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두만강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군인을 만났는데 뒤에서 정치지도원이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보고 아, 너가 얘를 도와주는 브로커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 언니랑 군인을 데리고 독방에 넣고 보이브에서 3일 동안 치조를 한 거예요. 고문을 하면서. 근데 언니 몸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어머니가 써준 편지까지 있고. 근데 언니가 이거는 옛날에 어머니가 내가 다른 데 지방 놀러 갈 때 써준 편지 있고 사진은 내가 거기 놀러 가면 부모님이 보고 싶을까 봐 그랬고 저 군인은 사실 내가 두만강에서 물 담그고 놀다가 나왔는데 위험하다고 나를 두만강에서 건져준 거다라는 거를 고문을 3일 동안 받으면서도 군인을 불지 않은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그분은 그게 너무 고맙다고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고 돈 한 푼 안 받고 저희 가족을 가서 진짜 어디 가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넘겨줬어요. 언니가 그걸 지켜준 거네요. 언니, 그죠? 언니 덕분이기도 하죠, 또. 저는 돈을 주고 탈북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셔가지고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230만 원에 이렇게 강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경경비대 군인을 되게 이렇게 무섭게 안 봤어요. 국경경비대 아빠가 돈을 줬으니까 나는 되게 호강하면 넘는다 이런 인식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비대 군인을 딱 만났는데 갈비뼈가 기타치게 생긴 거예요. 아니 뼈가 없고 그리고 저는 목에 이렇게 타서 빨리 이렇게 가고 싶은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삼촌 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술 마십니까? 하니까 야 이거 넘으려면 밥보다 오늘 같은 날은 술이 낫다 이러는 거예요. 속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통통했어요, 북에서.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살 많이 쪄가지고 그때 한창 살찔 때 물만 먹어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빨리 어필해요. 목에 딱 탔는데 거기 또 물살도 센데 가자마자 이렇게 톡을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살이 되는데 이렇게 같이 쑥 들어간 거예요, 물 안에. 제가 또 무거웠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딱 가만히 있으래요. 꽉 목 잡고. 그래 유선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물 먹고 다시 둘 다 북한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다음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발 빼고 다시 오라. 옷 벗으라는 거예요. 옷 벗으라는 거. 그래서 옷이 물 먹으니까. 왜 옷 벗으냐고 하니까 옷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삼촌이 내가 내 줄로 헤엄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한 10년 동안 탈북 준비했으니까 라디오랑 들으면서 저희 아빠가 항상 폭포에 갖다 저희를 던져 넣었거든요. 아까 진작 하던 근데 저는 물살이 너무 세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삼촌이 내가 물에 가라앉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도와주시오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세니까 자기 이렇게 밀어준대요. 그래서 하래요. 그래서 하니까 제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중국 쪽이에요. 근데 몸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군인 아저씨가 헤엄잘 치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밀어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몸은 떠내려갔지만 중국 쪽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군대 삼촌을 딱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경비도 고맙네. 네, 고맙죠. 야. 탈북민 그리고 국경 경비대만큼이나 북한 영화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아씨가 해산로로 맞습니까? 그 사람은 왜 찾습니까? 아씨한테 가면 중국 가는 선이 있다 해서 왔습니다. 몇 명 가요? 아버지랑 나랑 2사람입니다. 돈은 있나? 집에 있습니다. 큰 돈이라. 오늘 밤 몇 시? 해상경비심한 거 좋은 일이니? 예, 북한 영화 속 단골 역할 세 번째는 바로 브로커였습니다. 브로커는 돈 받고 이제 밀수나 그리고 탈북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다 거의 브로커의 도움으로 오셨어요. 한 분만 빼고요. 사실 탈북민들이 브로커 없이 한국에 오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탈북 브로커 진송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브로커의 현실을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로 다 있어. 진송미 씨는 2009년부터 북한과 한국에서 약 150명의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켰어요. 네, 데니안 씨,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브로커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 네. 속의 그 브로커와 좀 비슷한 거 아니면 좀 다른 면이 좀 있나요? 아니, 그저 영화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브로커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실제 북한 내에서는 내가 브로커다 이렇게 하고 내놓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밀수하는 것도 밤에 멀리 하잖아요. 내가 밀수꾼이다 대놓고 못 하거든요. 근데 브로커라는 거는 사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한에서 직접 대놓고 이렇게 뭐 브로커다 이렇게 안 하고 복간들이라든가 동네 사람들 옆집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철없는 그냥 딸처럼 네, 엄마 돈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좀 중국하고 친척이 있으니까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망탕 쓰는 그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놀새. 예, 춤추고 막 이렇게 맨날 그렇게 놀고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 밀수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김수현 씨가 그런 역 아니었나요? 네. 약간 모자라게. 약간 모자란 역할하다가 변신하는. 아까 영화 보니까 브로커가 이렇게 몇 명이냐 인원 파악해갖고 몇 시에 딱 모이자 해갖고 네. 딱 모여서 딱 인솔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송미 씨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 집이다 이렇게 은신을 못 해요. 집이다 이렇게 모지 못하고 그
그 산 밑에라든가 그 국경하고 많이 떨어진 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떨어진 그런 산 밑에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다 1차로 였다가 국경을 나와야 되잖아요, 저녁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 저녁에 이제 국경 앞이 나오는데 저희 집은 국경 옆이지만 저희 집에는 노출하기가 쉬우니까 안 내려놓고 그 국경에 보면 다 국경이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들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 의사가 있었어요. 북한에는 다 집에 가서 치료받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동네에서 감시를 해요. 그 집에 무슨 사람들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 뭐 이렇게. 근데 의사너 집에는 병원이니까. 그 병원이니까 침 맞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에서도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 듣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기 침 놓는 선생님네 집이냐고 이렇게 말을 걸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옆집에서 들어도 아,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 침 맞으러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들어가면 일단 나오지 않고 있다가 밤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브로커하고 다 통화되면 그때 이제 저는 웬만해서 얼굴 안 비치고 군대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 집에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군대들은 경비대? 예, 군대인데요. 옆에 계신. 그렇게 연결이 되면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밖으로 중국으로 보낸 다음에 한국까지 그러면 승민 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그냥 농계 보내서 중국 브로커한테 인계해주고 거기까지?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하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계하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명까지 이제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다 통화하고 돈 이렇게 받는 브로커들 돈 받을 거 다 받고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까지. 그 강 건널 때 걸어 보냈어요? 수영 보냈어요? 아니면 뭐 배를 태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땐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이쪽에는 그냥 건너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배를 가지고 거기다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 넘어와요, 중국 사람이. 그 넘어오고 이제 그걸 가지려 내려가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짐꾼 한 3명 정도 쓰고 넘어가는 사람 한 2~3명 되면 거기다 같이 내려보내요. 그 내려보내고 그 사람들 짐을 이제 막 내리잖아요. 중국 사람과 같이 저 북한 뚝에다가 짐을 내리면 그때 이제 한쪽으로는 그 넘어갈 사람들이 그 배에 타거든요. 짐 한쪽으로 내리면서. 그 내리자마자 거기다 이제 그 배포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자기 같은 거 씌우고. 그러니까 왜냐면 군대들은 카바 써서 보냈는데 안전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전지 비춰볼 수도 있거든요. 불을 비춰보면 사람이면 안 되니까. 그럼 군대들도 탄로나니까 배포 이렇게 씌워놓고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짐을 실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예. 일단 브로커 일을 하면서 분명히 힘들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지. 예. 2007년도에 저희 남편하고 같이 그 한국으로 넘어간 애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부탁을 받고 단천에 그 검덕이라는 데 거기 가서 여자애 하나 데려다가 넘겼는데 너무 이렇게 18살인데 너무 체구가 초라했었어요. 이렇게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그때 3월 15일 잊혀지죠. 3월 15일 날 넘어갔는데 3월 15일이면 강이 이렇게 녹을 때예요. 압록강이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내릴 때니까 쟤를 혼자 넘겨보내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 어쩌나 자기 대륙간다고 그래 넘어갔다가 한국 간다고 둘이 같이 떠났는데 북송돼서 둘 다 잡혀서 나와서 남편은 정치범 수용소 갔고 근데 걔가 언성 그 보위부에서랑 저를 절대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저를 안 부르셨어요. 저는 그 여자를 모른다. 시체가 돼서 거기서 나왔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를 안 불고 나왔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조금 좀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1년 있다가 걔를 다시 넘겨보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감시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걔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그때 따라왔었어요. 엄마가 절대 안 간다 하시던 분이 와서 한국에 있는 큰딸 전화 받더니 아 이번에 그냥 걔 데려왔던 그 길에 내가 같이 넘어간다. 큰딸이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우리 애 만삭이 돼서 해산날이 며칠을 앞두고 그때였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뭐 청진의 형제들한테도 전화하고 저한테도 뭐 한국 가서 이제 애 넣으면 저한테 선물도 많이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 나누고 나가신 분이 제가 만삭이니까 강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짐꾼들 시켜서 내보냈는데 그때 그 5월 달이니까 눈도 녹고 또 비도 그때 봄비도 오고 하니까 물이 좀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원래 건장한 남자들이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니까 둘이 손잡고 같이 넘어가면 되겠다 하고 아마 군대들이 그쪽으로 택해서 넘겼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도 인사하고 걔들을 넘겨보냈는데 가다가 그 길을 잘못 가서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요. 물살이 있으니까 사선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물에 소용돌이 쳐가지고 휩쓸려서. 휩쓸려서 그때 들어가고 그때 엄마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걔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조선 쪽에서 그 넘겨보내던 애들이 걔라도 살려야 되니까 걔 손잡고 중국을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다음날에 자고 애 놀러 들어갔어요.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서 애 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장백을 떠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못 넘어가고 저희 그 친척집에 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전화 통화해서 진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이게 한 번은 보냈는데 잡혀나왔고 저희 남편 잡혀가고 진짜 잘해주려고 또 보냈는데 엄마가 지금 학생 그때 어렸던 그 여자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애 한국에 무사히 와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애 놓고 5개월 있다가 저도 또 일이 생겨서 애 놓고 오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걔한테 한국과 잘 살아. 난 한국 올 생각 안 했댔으니까 엄마랑 너희 남편이랑 우리 다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까 잘 살라고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 왔는데 어떻게 그 연락이 돼가지고 하나원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그 엄마를 부탁하고 저한테 갔었거든요. 엄마 시체라도 찾아달라고. 근데 저도 그 물에 떠내려간 거 사실 어디 걸렸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썼어요. 어디 사람 시체 걸렸다 하면 그게 혹시 개업 만능에서 군대 애들이 시켜가지고 가서 빨리 올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그래서 못 찾았다고. 아유, 그분이라도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행복하게.